안녕하세요.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발단에 이어서 전개, 여기까지가 전개입니다. 그 옆에다가 위기라고 써주세요. 위기, 여기서부터는 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자, 거기 밑줄 긋고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암시 써주세요. 이튿날 그 옆에 보면 황수건이 나의 집에 오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랬죠. 황수건이 소망하던 원배달 자리는커녕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마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왜 쫓겨났는지는 밑에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에,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이 말은 황수건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 나의 반가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복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어? 하니 그는 픽 웃으며 조금 가운데로 맞추고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자, 여기 반편. 여러분들 교과서 26쪽에 보면은 왼쪽에 맨 아래에 반편이 설명되어 있죠. 반편이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우리 한글도 반절이라고 불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반절. 훈민정음이 아니라 나중에는 반절, 즉 한 절이 못 되는 반절, 부족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하니 그러며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거려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옆은 아닌 듯 길거리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한 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자, 나는 가까운 친구를, 자, 여기서부터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이 부분까지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난 부분이죠.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난 부분을 첫 어절과 끝 어절로 쓰시오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끊어서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게 된 황수건과 이를 마음 아파하는 나라고 써주세요.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게 된 황수건과 이를 마음 아파하는 나 쓰세요. 헌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하였다. 노랑수건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 우스운 일화 요 밑에다 쓰고 황수건의 천진하고 모자란 인물됨 때문에 벌어진 일들, 황수건의 천진하고 모자란 인물됨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내가 잠깐 여기부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 여기부터는 1화 1이라고 써주세요. 1화 1.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서 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대단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의례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은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항목국에서 시합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여기 곧 자기류의 만담, 그 밑에다가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나는 수다라고 써주세요. 곧 자기류의 만담. 센세이히 오하요 고자이마스카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카 히히. 자, 여기 일본말인데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라는 뜻이다. 센세이 선생님 그런 말이죠. 오하요 고자이마스카 인사 말입니다. 시합관도 인정이라 처음에는 웃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 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같은 말도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가 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 칠 것도 잃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었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고 만 것이다. 그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화 첫 번째고 여기다가 1화 2 에피소드 2
라고 써주세요. 너희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후둥그레졌다 한다. 자, 황수관에 눈이 후둥그레졌다 한다. 황수건에 그 밑에 써주세요. 너무 천진하여 남에게 잘 속음. 귀가 얕다고 그러죠 보통. 그러나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 여기서 볼 때 다소 모자라지만 천진하고 순수한 성격을 지닌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예화들이죠. 자, 황수건 관련된 우스운 그 일화를 보면 종치는 것도 있고 시합관에게 짧은 1분말을 반복해서 연습한 일화. 두 번째는 황수관의 아내가 도망갈 것이라는 농담과 관련한 일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일화들로부터 무엇을 도출해내볼 수 있느냐면은 황수건의 인물됨을 부각해주는 거죠. 하루는 나는 그의 글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계십쇼의 줄임말이죠.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그러지 않고 잘 없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우 왜 그러우? 한즉 또 늦지도 않고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 옵쇼?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은 일찍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자, 거기는 벅적벅적 긁으면서 쑥스러움과 개면쩍음이 드러나 있죠.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이 신문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고 그의 빈약한 주먹을 들이댄다 그 말이죠. 부르댄다. 그 황수건의 천진하고 어리숙한 성격이 드러나 있죠.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지는 않는데 이 속마음까지 그 질투하는 그 속마음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쇼 선생님 왜 그러? 삼산학교의 말씀이에요.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었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도 모르겠어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희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고쇼. 운동을 합쇼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건 날마다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댑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그 녀석이 막 붉은 뎁디다 그래요. 그래 한번 싸움을 해야 할 텐뎁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